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담배 대용품, 또 금연 제품, 또 흡연 욕구 저하제, 흡연 습관 개선제 이런 제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의약 외품을 했고, 의약 외품 중에 금연 보조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금연 보조제와 관련한 아이템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약 외품으로서 금연 보조제를 허가를 진행하려고 보면은, 식약청에서도 난감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제품은 허가받기도 어렵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되는 비용 대비해서 그 매출로 상환이 어려운 제품이니까 잘 고려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금연 보조제와 관련해서 상담은 여러 건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저는 그 금연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절연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는 한 의뢰인이 연락을 줬습니다. 자기네가 그 구강 용해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입에 녹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을 과연 이게 담배인지 금연 보조제인지 아니면은 흡연 욕구 저하제인지 이와 같은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될지를 신문고에 문의를 했다. 근데 신문고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고 의약 외품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세청에서는 이제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지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을 수입하려는 문턱에서 이제 표류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의약 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는 담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하여 제가 그러면서 본인이 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런데 이민경 행정사의 전문성과 문장력을 갖고 신문고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이제 상담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문고에 올리는 글을 써드리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 상담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전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거의 뭐 7, 8년 만에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강용해제에 해당되는 건 이건 의약품에 해당되는 거지 의약 외품이 아니라는 분류가 나왔고 제 분석 결과 그렇게 분석이 나온 상태에서 신문고에다가 뜬금없이 이거 의약품이에요, 의약 외품이에요, 담배예요, 공산품이에요 질문을 하는 것이 우문이기 때문에 이제 신문고에 대한 글을 준비하지는 않고 이 분류에 대한 저의 해석을 갖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내면에서는 이게 이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으로는 안 가고 담배 내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본인의 의도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건 의약품이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런 유사 제품 이렇게 씹는 형의 그 담배도 담배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담배사업법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담배사업법을 봤더니 사실 제가 2017년 18년 할 때만 해도 담배사업법에는 관련형 담배만 담배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5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은 담배란 연초에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그동안 한 관련형이 피우거나죠. 최근에 새로운 유형의 담배들이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 근방에도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빈 공간에 여자 남자들이 서서 이제 옛날 형식의 담배가 아닌 이런 이상한 것들을 물고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담배였구나. 나는 이제 그러니까 금연 보조나 뭐 이런 건가 했더니 전자담배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담배란 연초에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담배 대용품에 있어서도 연초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담배가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공산품으로 또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 유사 담배들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어느 카테고리이고 어디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가 다들 난감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배로 분류되는 경우 연초를 원료로 했고 또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씻거나 냄새 맡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제 연초를 원료로 한 그런 제품의 경우는 이제 담배사업법에 근거해서 기재부에서는 제조업을 허가받게 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수입업을 허가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길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피는 그 담배들이 과연 담배사업법에 근거해서 등록을 한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재부에게 이미 등록된 제품들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이 된 걸로 하고 이제 그 기재부에서는 세금 관계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사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약청이나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는 인허가한 제품을 모두 리스트업한 데에 비해서 기재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사에는 많이 기재부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다. KT&G의 릴하이브, 또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등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씹는 담배로는 스누스,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조브 이런 제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를 통해서 등록된 제품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들이 기재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담배 내지는 금연보조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담배사업법을 적용받는 것은 연초가 함유되어 있고 흡입, 씹기, 냄새 맡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제조한 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은 담배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의약품으로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니코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의약품으로 허가해 주는 이유는 이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담배를 구입을 하면은 건강증진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증진기금이 지금 조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느 데에 쓰냐?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건강, 또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약품으로서 담배를 좀 덜 피울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걸로도 허가제도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니코틴이 없어야 됩니다.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이거는 흡연 욕구 저하제, 흡연 습관 개선제 이렇게 되고, 근데 담배 유형의 뭐 빨고 흡입하고 뭐 등등 씹고 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연초가 함유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이때는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듣기 요번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담배사업법 안에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현재는 연초를 원료로 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화학 니코틴, 합성 니코틴도 포함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담배와 관련된 또는 금연 보조제와 관련된 제품을 갖고 과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민경 행정사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허가받거나 등록받는 방법을 찾아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담배와 관련된 제품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을 제가 새삼새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